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공복혈당 정상입니다 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을 쓸어내린 적 있으시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수치는 분명 정상이라는데 몸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자꾸 피곤하고 손발이 가끔 찌릿하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주변을 보면 당화혈수소가 6.0 미만인데도 갑자기 심혈관 질환이 오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일 재는 혈당 수치가 우리 몸의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혈당이라는 숫자 뒤에서 당뇨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혈당이 정상이어도 안심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지표들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는 공복혈당이나 3개월 평균치인 당화혈수소는 단면이나 평균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혈당이 하루 중 얼마나 요동치는가입니다. 공복혈당이 100 미만인 정상인이라도 식후 1시간 혈당이 250 이상으로 튀거나 잠자는 동안 혈당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패턴이 있다면 이는 향후 당뇨와 합병증으로 가는 강력한 예고입니다. 특히 연속혈당 측정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혈당이 140 이상 머무는 시간이 하루에 10%만 넘어도 1년 안에 임상적인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80%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검사받는 그 짧은 순간에는 정상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밥을 먹고 난 직후나 깊은 잠에 든 사이 혈관은 높은 혈당에 노출되어 서서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복은 괜찮은데 식후 1시간 혈당이 유독 높지는 않은가?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형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며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혈당 수치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훨씬 전부터 우리 몸 안에서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조용히 진행됩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와 췌장 베타세포 기능의 저하입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의 췌장이 인슐린 저항성을 이겨내기 위해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찍어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췌장은 이미 과부하 상태이고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혈당은 잘 잡히지 않는,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인 것이죠. 반대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호마 베타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혹은 인슐린 분비량을 나타내는 시펩타이드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아직 공복혈당이 100대 근처라 하더라도 당뇨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앞으로 혈당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당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췌장이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인슐린이 얼마나 힘겹게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반대로 췌장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적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살펴봐야 할까요? 당뇨는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대사 질환입니다. 혈당은 정상인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동반되어 있다면 합병증의 시계는 남들보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먼저 혈압과 지질 수치입니다. 비만하거나 고혈압이 있고 중성지방이 높은 대사증후군 요소가 있다면 혈당이 경계치에 있더라도 당뇨 진행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또한 우리 몸의 단백질이 당과 결합해 변성된 당독성 지표도 중요합니다. 피부나 혈관에 쌓인 당독성은 수치상 혈당이 정상이어도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즉, 혈당계 숫자 하나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체중, 허리 둘레, 혈압, 그리고 염증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만 진짜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인데도 몸이 아픈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이제는 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식후 혈당의 정점을 확인하십시오. 공복혈당에만 매달리지 말고 가장 많이 먹는 식사 후 1시간 혈당을 체크해보세요. 250을 넘나든다면 이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둘째, 췌장에 휴식을 주십시오.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췌장이 쥐어짜고 있다면 결국 췌장은 조기에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공복 시간을 확보하여 췌장이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셋째, 전신 대사 환경을 개선하십시오. 혈당만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육량을 늘려 포도당 소각장을 키우고 만성염증을 줄여 혈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혈당계 숫자는 참고용일 뿐 절대적인 건강의 척도가 아닙니다. 숫자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 몸의 비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합병증은 혈당이 126을 넘는 그 순간부터 시작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췌장이 지치고 혈관이 당독성에 절여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분명 혈당은 정상인데 몸이 이상하다면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췌장 기능과 인슐린 저항성을 정밀하게 진단받아 보세요. 그리고 그 검사에 따라 인슐린 분비량을 회복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당뇨 시스템을 제대로 잡아가셔야 합니다. 이때 한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좋은데요. 인슐린 분비량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췌장 기능을 높이는 한약을 처방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1644-51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입니다. 1. 식후 1시간 혈당이 높거나 밤사이 혈당 변동이 크다면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라도 이미 당뇨와 합병증이 진행 중일 수 있다. 2. 혈당 수치가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췌장이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으므로 인슐린 분비 능력과 저항성 지표를 정밀하게 체크해야 한다. 3. 혈압, 중성지방, 당독성 등 전신대사 지표를 통합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보자.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7일간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